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서 재생되는 K-팝 음악, 넷플릭스에서 보는 한국 드라마. 이 모든 것이 불과 70여 년 전 세계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기적의 결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소득이 약 1,000원 정도였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1인당 GDP 36,000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입니다. 60년 만에 무려 500배가 넘게 성장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폐허 속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70년의 여정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242대의 전차가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었죠.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 명, 부상자 45만 명, 실종자를 포함하면 총 60만 9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엔군 사망자는 5만 8천 명, 그중 미군이 3만 3,668명이었죠. 북한군과 중공군은 합쳐서 약 203만 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남한에서만 민간인 24만 5천 명이 사망했고 북한에서는 28만 2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중 학살당한 민간인만 해도 1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전재민, 즉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의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남한 전체 인구가 2,050만 명이었으니 절반 이상이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죠. 거의 모든 가정에서 가족, 이웃, 친지를 잃었습니다. 물적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남한의 제조업 시설 42%가 파괴됐고 북한의 공업시설은 60%가 파괴됐습니다. 부산 교두보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전장터가 되었고 서울은 4차례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됐을 때 한반도에 남은 것은 오직 폐허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1953년 한국의 GDP는 고작 13억 달러였습니다. 1인당 GNI는 67달러. 이는 당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당시 의사 1명이 3,347명을 진료해야 했습니다. 병원과 의원을 합쳐봐야 전국에 4,306개뿐이었으니까요. 평균 수명은 남자 59세, 여자 66세에 불과했습니다. 거리에는 전쟁고아들이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집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유엔의 한 보고서는 한국이 자립 경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계은행도 한국에 대한 투자는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국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1968년 2월 1일 한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1967년 당시 한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고작 6만 대에 불과했고 도로 포장률은 8%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국내외에서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가 무슨 소용인가?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밥을 먹여라. 야당과 언론,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도 차관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죠.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금으로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1968년 2월 1일 착공, 총 공사비 430억 원, 연인원 890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천리장성이나 한양 도성 축조보다도 큰 규모였죠. 건설 기간은 놀라웠습니다. 단 2년 5개월,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됐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그 놀라움이 더 커집니다. 일본의 도메이 고속도로 347km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그보다 긴 거리를 5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한 것이죠. 건설비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킬로미터당 1억 원. 이는 미국의 2.8배에서 9.2배, 일본의 4.5배에서 7.8배나 저렴한 비용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상징이었죠. 이 도로를 따라 전국의 공업단지가 건설됐고 철도 중심의 수송 구조가 도로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됐고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완성된 것입니다. 1970년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1970년대 초반 이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마을 가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 개조 운동이었죠. 당시 농촌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1970년 전체 인구의 70%가 농촌에 살았지만 경제 개발의 혜택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많은 집이 초가집이었으며 마을길은 비가 오면 진창이 됐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세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단어가 한국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나 기와집으로 바꾸기, 담장을 블록으로 쌓기, 마을 안길 넓히기, 다리 놓기.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했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197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농로를 개설하고 농지를 정리하고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축산과 특용작물 재배로 소득을 늘렸죠.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가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농 자금 우선 대부, 대중교통 할인, 세금 면제 등이었죠. 우수 지도자는 청와대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초가집이 바뀌고 마을길이 뚫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1970년대 중반에는 새마을 운동이 농촌을 넘어 도시, 공장, 학교로 확산됐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성과는 가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이 되자 대부분의 초가집이 사라졌고 마을마다 회관과 상수도가 설치됐습니다.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도농 격차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변화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가 하면 된다는 주인의식,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협동정신. 이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었고 이 정신이 한국을 바꿔놓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한국의 GDP는 24억 2천만 달러, 1인당 GDP는 93.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이 되자 GDP는 669억 5천만 달러, 1인당 GDP는 1783.6달러로 18년 만에 약 28배, 19배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8%를 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성장이었죠. 세계은행은 이 시기 한국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는 중화학공업이 있었습니다.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포항제철이 1968년 착공해 1973년 첫 조강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1962년 연간 13만 톤에 불과했던 조강 생산량은 2005년 4,782만 톤으로 무려 370배 증가했죠. 자동차 산업도 급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자동차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이 되자 연간 370만 대를 생산하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 됐습니다. 조선 산업은 더 놀라웠습니다. 2004년 한국은 1514만 GT를 생산하며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죠. 한때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비웃던 선진국들은 경악했습니다. 수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3년 한국의 수출액은 8,7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77년이 되자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99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죠. 수출이 국력이다. 수출 제일주의. 이런 구호 아래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동남아의 밀림에서, 남미의 오지에서 한국인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이른바 삼저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기간 동안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9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무대였죠. 당시 동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선전을 믿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아직도 가난하고 독재적인 나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 올림픽을 통해 세계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깨끗한 도시, 현대적인 경기장, 높은 조직력, 친절한 국민.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30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란 말인가?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수출 증가로 이어졌죠.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환위기였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치욕적인 상황이었죠.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진 반면 단기 외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2월 3일 한국은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받았습니다. 여기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G7 국가들의 지원을 더해
총 550억 달러를 지원받았죠. IMF는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고금리 정책, 긴축 재정, 강도 높은 구조 조정. 1998년 1월 한국의 기준금리는 23%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가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죠. 1998년 1월 5일 KBS가 금모으기 캠페인 방송을 시작하자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결혼 반지를, 금목걸이를, 금리까지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내놓았고 아이들이 돼지저금통을 들고 왔습니다. 운동선수 이종범은 금메달을 기부했고 재벌 총수들도 앞다퉈 금을 내놓았습니다. 4개월 동안 전국에서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4가구당 1가구 꼴이었죠. 모인 금은 227톤. 이를 수출해 얻은 외환은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금액 자체는 IMF 구제금융 총액의 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본 것은 국민들의 단결력이었죠. 한국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다. 이들은 분명히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외국 언론들은 감탄했고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병행됐습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은행을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마이너스 5.8%까지 추락했던 경제 성장률이 1999년에는 10.7%로 반등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1998년 말 520억 달러로 회복됐죠.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긴 조기 상환이었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 중 가장 빠른 회복이었죠. 2000년대 한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반도체 제조사가 됐고 LG 디스플레이는 LCD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07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였습니다. 2010년대가 되자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됐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나라,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류의 폭발이었죠. 2000년대 초반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는 2010년대 들어 K-팝으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그들의 앨범 러브 이어 셀프 테어가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죠. 한국 가수로는 최초였습니다. 2020년 8월 31일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처음이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라이프 고즈한, 버터, 퍼미션 투 댄스로 연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의 경제적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BTS가 한국 GDP에 기여하는 효과는 연간
5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GDP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대기업 한 개의 매출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블랙핑크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2019년 그들은 코첼라밸리 뮤직 페스티벌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섰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월드 투어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만났죠. 2023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죠. 그중 문화예술 저작권 분야만 11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와 콘텐츠 수출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K-팝 음반 수출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음반 수출액은 2억 3,311만 달러, 약 2,895억 원을 기록했죠. 2017년 처음 4천만 달러를 넘긴 이후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수출 대상국도 다양해졌습니다. 일본,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남미까지. K-팝은 더 이상 아시아에 국한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대중문화의 메인스트림이 된 것이죠. K-드라마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K-뷰티, K-푸드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김치, 라면,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았습니다.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UNCTAD 설립 57년 만에 최초였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GDP는 약 1조 9천억 달러. 1인당 GDP는 3만 6천 달러를 넘어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영향력이죠. 오늘날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 세계가 동경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에필로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힘. 1953년에서 2025년까지 72년. 한 사람의 인생보다 짧은 이 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에서 3만 6천 달러로 무려 536배 성장했죠. GDP는 13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로 1460배 증가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이었습니다. 폐허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가난에서 공장을 세우고 절망에서 희망을 일궈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 강국이 됐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외친 안 되면 되게 하라. 새마을운동의 우리도 잘 살아보자. 금모으기 운동에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땀 흘린 890만 명의 노동자들,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수천만 농민들,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351만 가구,
그리고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수많은 근로자들. 이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자유, 그리고 세계적 위상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배 세대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72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